네, 미국 증시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10월 14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1부에 정신이 없었죠? 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방송할 일이 아니고 유튜브도 좀 보고 네. 댓글도 봤어야 하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애타게 찾고 계셨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네, 저희의 네. 시선이 거기까지 못 갔네요. 네. 어떻게 하면 한번 좋습니까? 너튜브 네, 너튜브. 채팅창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슈마컴 이야기를 하신 분이 드가자님께서 네. 슈마컴이 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슈마컴 현재 2%가량 거의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좀 오늘 있군요. 네. 슈마컴이. 네, 그런 상황이고요. 주당 48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슈마컴이 사실은 이제 공매도 리포트 관련된 이제 추문이라고 할까요? 약간 좋지 않은 그런 악평이 상당히 있었고 네.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위험성이 있지만 최근에 슈마컴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서버 관련해서 냉각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10만 대 이상 분기당 출하를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슈마컴도 함께 지금 상승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이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열이 오르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이냐 실리콘이냐에서 이제 유리기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아시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는 사실 기술적으로 대량 양산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 유리기판이 되면 열이 훨씬 덜 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또 종목도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권다영 앵커 반도체 업계에서 오셨어요. 유리 기판까지 아시고 네. 실리콘 이야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냉각 관련된 이야기도 따로 할 정도였잖아요. 뭐 이거를 뭐 어떤 순행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 공냉식으로 할 냉각 것이냐, 할 거냐. 냉침 뭐 어려운 이야기까지 네.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슈마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10만 대의 이제 서버 블랙웰 서버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었기 때문에 네. 현재 엔비디아 오늘 3% 이상 오르는군요. 네. 상당히 많이 장 초반 오르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오르고 있고 퀄컴도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1.5%.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IT 섹터가 다 좋군요. 네, IT 쪽이 쭉 다 올라가고 있는 수급이 그쪽으로 확 몰려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가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갈 수 있는 것만 간다라는 마음일 것이고 오늘 거래대금이 적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거래대금이 적으면 갈 만한 종목들에 또 수급이 더 쏠리게 되어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IT 쪽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짙은 초록불이 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를 것 같은 놈만 손이 가는 그런 장이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렇게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네. 팔 분위기다 그런 것이 오늘 캐터필러와 쉽지 않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테슬라의 반대급부로 올랐었던 우버가 되겠습니다. 자, 우버가 현재 1.7% 빠지고 있고요. 84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버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이제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까지는 아니고 이게 돼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 보면 좀 세로 뉴스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뭐 수익 낮고 뭐 될 때까지 시간 걸리겠지.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하면서 세론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우버가 진짜 그 반대급부로 무언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또 사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가 잘 갔죠.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면 이 마일당 얼마가 드냐 이거를 따져보는데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밝힌 것으로는 이제 로보택시는 마일당 0.2달러 정도. 그러니까 마일당 한 200원이면 간다는 간다. 거예요. 네. 근데 현재 우버가 운전사가 있다 보니까 네. 마일당 2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이 얼마나 줄여질 것이냐. 정말 우버가 이 폭을 뒤집을 정도로 자율주행하면 택시에서는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버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분위기도 오늘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돼서 2%,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너튜브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저희 이제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린 게 있는데 뭐요? 저희 딜무원이라고 네. 하루 종일 저희 딜사이트 경제TV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시는 올무지개님이 계십니다. 네. 아침 시간대, 압니다. 점심 시간대, 네. 그리고 불만제로 시간대도 혹시 보신 적 네, 있으시죠? 본 적 있어요. 제가 네. 사실 제 방송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저기 보는 능력이 제가 이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 방송 끝나고 좀 댓글 꼭 봐주세요.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올무지개님도 함께 하시고 계신다 네. 이 말씀 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 장 출발을 좀 해볼 텐데요. 네. 현재 장 출발한 지는 36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자 0.1% 정도 빠지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S&P S&P 500 500이 지수도 0.5% 가량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 1%. 많이 오르네요. 나스닥이 오늘 많이 오르는군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IT주가 좀 많겠죠. 그쵸?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오늘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나스닥이 1% 정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상승폭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 네. 뭐 1%도 사실 국내장에서 지수가 1% 오르면 굉장히 잘 가는 거지만 미국장에서는 또 1%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성에 안 차죠. 성이 안 죠. 테슬라는 5% 오르고 5% 빠지면 그럴 수 있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바라보시는데, 자 오늘은 테슬라와 이제 관련 뭐 섹터라든지 기술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테슬라가 낙폭을 그래도 이제 한 40분여 돼가니까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인데요. 1.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1.6%까지 빠지네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지도부를 좀 바꿨지 않습니까? 네. 지도부. 정치적인 발언인가요? 뭐라고 하죠? 임원진? 네. CEO 인사를 냈죠. CEO 인사를 네. 지도부랍니다. 네, 정치 방송을 제가 가끔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지도부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네. 나이키 한번 주가 따로 한번 별개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나이키 오늘 주가, 자 현재 주가, 자 1.5% 이상 빠지고 있는데 나이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현재 주당 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키에는요. 조금 전에 나왔던 소식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바클레이스의 평가가 좀 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 보니까 제가 웃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요? 지도부라고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정치. 경영진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맞는 단어네요. 네, 나이키 관련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나이키 지금 CNBC의 영상이긴 한데요. 바클레이즈에서는 나이키가 다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수요 창출을 위한 투자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영상 인터뷰를 한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뭐 네. 기사화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도 비용과 관련된 비용이 투자가 좀 더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비용 부담에 따른 지금 주가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기사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일단 내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줄어들 것이다. 도매가 줄어들고 직영 산업이 악화되면서 실적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CEO 교체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CEO가 어떤 스탠스를 펼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네. 트레이스트 증권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CEO가 새로 오고 이제 또 회사 쭉 한번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방향은 어떻게 가져갈지 뭐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네요. 약간 허니문 기간이 그래도 아무리 예전에 있던 분이라 하더라도 네. 엘리엇 힐 CEO가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올 것 같다. 네. 권 앵커는 그러면은 최근에 나이키 매장을 가서 네. 매장 나이키에 있는 물건을 좀 사신 적이 있어요? 나이키 물건을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 사실
아까 경쟁 심화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면 진짜 살 거 너무 많아요. 아디다스부터 해서 사실 국내 브랜드들도 너무 좋고 저는 뉴발란스 신발 그 운동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볍고 그래서 그렇게 너무 옵션이 많다는 생각은 진짜 드네요. 제가 사러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와중에 에스티로더 그룹이 2%까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좀 소비재 쪽으로는 수급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에스티로더 그룹이 왜 더 빠지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에스티로더가 빠진다는 것은 중국과 관련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의 생각을 좀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는데 네. 일단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서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수다 떨다가 방송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1시 11분 이제 11초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11, 11, 11 맞춰보려고 잠깐 기다려봤어요. 네. 자, 오늘 장표 한번 가보시죠. 지난주에 물가의 한 주였습니다. 그 전주는 이제 고용의 주였고 이 지난주가 미국 시장에는 물가의 한 주였는데 네. CPI 그리고 PPI 둘 다 YOY로는 예상치를 상회를 한 게 나왔고요. 그리고 월간으로 봤을 때는 추이는 물가는 잡히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어떤 거를 좀 더 중심 있게 봐야 되냐라고 봤더니 월간이 맞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특히 9월, 8월 말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학용품 사러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옷 사야 되고 이런 측면에 이제 뭐 대학교 교과서 그리고 의류 이런 측면이 조금 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제 코어가 약간 튄 모습을 좀 보여줬던 CPI 9월 CPI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 물가가 조금 완화됐던 것이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줬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특히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좀 정치적인 해석을 하던데 미국에서는 페트롤륨 그러니까 휘발유의 이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이 민심의 척도다. 네. 이렇게 봐서 정말 안간힘을 써서 이 페트롤륨의 가격을 내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역대 가장 싼 휘발유 가격대에서 대선을 치르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물가가 튄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 확인은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게 이게 WSJ의 분석인데 네. 전체적으로는 정치적인 해석을 좀 함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걸러서 보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의료라든지 자동차 보험이 좀 뛰었다 그래요. 그리고 항공 비용이 상당히 많이 뛰었던 3분기 그리고 9월이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확인을 하셔서 이제 추이를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걀이 8.4%나 올랐다네요. 그렇게 많이 오르나요? 뭐 우리는 사과가 20%씩 오르는데 뭐 8.4%는 그럴 수 있다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일단 옥스포드의 이코노믹스 라이언 스위트라는 애널리스트가 노동시장이 물가에 직접적 리스크를 안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어렵게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노동시장을 FOMC 회의, 페드에서 더 많이 본다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네. 이런 물가가 튀었다는 것이 그닥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PPI까지 함께 보면요. 네. PPI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가 더 튀었어요. 헤드라인이 튄 것보다 코어가 튄 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코어를 보자면 코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 0.1%포인트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MOM으로 봤을 때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으로는 역시 CPI처럼 추세적으로는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추세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일개 데이터가 튀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물가가 올랐구나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하나 가지고. 네. 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조금 안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대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트래젝토리를 따라갈 것이다. 그 방향이 현재는 데이터대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의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을 함께 잠깐 보시면요. 페드워치 함께 볼 텐데요.
페드워치가 지금 보시면 84.1%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25bp죠. 네. 0.25% 포인트 인하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컨센서스가 잡히고 있고요. 네. 동결은 16%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지난 장에서는 이 PPI가 튄 거에 대한 해석이 약간 혼조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동결보다는 훨씬 더 25bp 인하로 몰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트래젝토리대로 가고 있다는 컨센서스가 방향성을. 나오면서 그러면 동결할 수도 있겠다는 여론은 조금 더 생겨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자, 이 미국장은 이런 걸 보면은 지표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은 야구만 봐도 얼마나 데이터 숫자에 집착을 하면서 무슨 연승 그리고 뭐 OPS가 몇이고 이 따지잖아요. 다 따지죠. 미국은 데이터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감성적인 접근을 약간 그 한국장 예전에 보듯이 뭐 무슨 뭐가 뜨면은 이런 게 뜰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추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끼어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끼어들어도 됩니다. 사실 오늘 국내장에서 특징주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한강 작가님과 관련된 도서 출판 관련된 종목들이었어요. 이제 딱 노벨상 발표가 되고 다음날 상한가 직행을 했죠.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예스 있다 24. 보니까. 네. 뭐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직행했는데 오늘 또 움직인 종목들이 뭐였냐면 제지 관련주였습니다. 제지 관련주 왜 올랐을까요? 책을 만드니까 종이가 필요해서 네, 그런 논리로 오늘 제지 관련된 종목들로 이게 상한가에 걸리면 사실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른 수혜주가 뭐가 있지? 하면서 제지 관련주가 올랐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국내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일은 약간 벌목하고 이런 회사로 그런 대로 럼버 회사로 이렇게 가면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보면서 이게 이래서 오른다고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뭐 미국장도 뭐 없지 않아 그런 건 있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와 우버의 관계가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러네요. 아직은 이건 네. 없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택시를 한다고 하니까 우버가 뜬 거고 그래서 리프트와 우버가 수혜를 받았다가 오늘은 또 둘 다 조정을 이렇게 받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다. 자, 이런 얘기 꿈돌이님께서 네. 눈으로 책을 봐야 하니까 삼천당 제약의 그치. 인공 눈물 안과 그거 관련주 만드는 이렇게 회사거든요. 얘기해 주시는데 루테인 관련주. 루테인 관련주. 건기식에 루테인 만드는 회사가 어디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검색해 보시면 많이 네. 팔고 있고요. 자, 트럼프 관련된 DJT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네. 검색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죠.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쫓겨나자마자 자, 트루스라는 소셜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 오늘도 6.9% 자, 이 약간 경마식으로 중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좀 존재예요, 사실은. 네,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네, 지금 방금 전에 트럼프 미디어가 릴리즈 오브 트루스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그러니까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낸 거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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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이게 뭐 무슨 발표도 아니고 보도 자료 한 장 뿌린 건데요. 조금 전에. 자, 지금 보시면은 네. 트럼프의 DJT에서 트루스를 운영하는 트루스 소셜에서 트루스 플러스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웹상으로 런칭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트루스 소셜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면요, 트루스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풀 레인지로 모든 편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어 번역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S 앱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아이폰에서 이렇게 쓸수 있는? 종류가 TV 프로그램이 많았군요. 뉴스, 엔터테인먼트, 종교, 날씨, 다큐멘터리, 어린이 콘텐츠까지 콘텐츠도 있어요.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이런 네. 자, 여러분들이 트루스 플랫폼을 계정을 갖고 있다면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서 또 뭡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불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다라고 갑자기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갑자기일 수도 있긴 한데 네. 미국 민주주의라든지 이제 나라의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말 트럼프도 대단한 인물이네요.
트럼프야말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 나홀로 집에 2에 등장했던 그 트럼프 에이, 꼬마. 호텔을 갖고 네. 있던 그 호텔 주인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레슬링이죠. WWF에 나와서 이제 카운터를 맡던 그런 백만장자로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런 분이 다시 한번 선거에 나와서 현재 폴리마켓 기준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결과를 내고 있다는 화면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러스트벨트에서 진짜 트럼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신기하네요. 일단은 해리스에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이게 지금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요 이게 네. 공식 여론조사는 아니고 약간 배팅 사이트에 가깝지만 그래도 투심의 향방을 좀 알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네. 지난주보다는 1%포인트 빠졌습니다만 현재 격차가 상당히 좀 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나를 좀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자, 여론조사에 이제 배팅 사이트를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데모크래시 226 그리고 레퍼블리칸이 219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272윈, 그러니까 270석을 대의원 투표로 이 보팅을 받아야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사이트에서는 지금 데모크래트,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지금 화면상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일리노이를 지금 해리스 네. 부통령이 가져가면서 여기서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해지겠습니다. 이 벨트, 중간에 있는 벨트, 이 아이오와 그리고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서 이 오하이오 네.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에서 예전에는 제 기억에는 그 전에 누구랑 붙었었죠? 전 국무장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때의 국무장관이었던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힐러리 국무장관과 네. 붙었을 때 중간에서 다 이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벨트가 과연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 요것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되겠는데 네. 현재까지는 일리노이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요거가 지금 넘어간 이상 왼쪽 오른쪽 다 뺏겼잖아요. 네. 트럼프는 지금 내륙 지방에 승부를 걸고 있거든요.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고 펜실베니아에선 지금 팽팽하죠. 최근에 총격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인데 거기서 팽팽하고 중간에 러스트벨트에서 하나 뺏기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조금씩 더 있긴 하지만 샤이 트럼프가 있어서 이렇게 네. 나오는 거다라는 기사도 봤어요. 네, 그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비트코인도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보니까요. 예. 현재 상승폭을 더 키우네요. 비트코인이 4%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달러 인덱스가 102, 103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WTI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여전히 이 오펙 보고서 발표 이후에 2% 넘게 빠지면서 74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도. 74.48달러에서 네. 1.4% 이상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자, 오늘장 보시면은 지금 이게 훅 빠졌죠, 중간에. 네. 이게 오펙에서 리포트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 얘기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한번 장표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뭐 트럼프 얘기하다가 네. 딴 데 가겠어요. 갑자기 이러다가. 이제 11월 5일 되면은 이제 미국 대선 중계 방송 할 것 같아서 바로 하고 넘어가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망치를 낮췄다라고요? 오펙에서 네. 이제 수요에 대한 문제가 내년과 올해 4분기 그리고 올해 전체에 대해서 수요 전망치를 전체적으로 낮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일단 수요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국제 유가의 수요 자체를 수요 증가 전망치를 그렇죠,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전망치를 낮춘 게 올해 들어서 세 번째라고 하고요. 이 낮춘 상황에서 중국에서 발표한 경기 부양책도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유가가 조금 더 빠지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펙에서는요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서 조금 더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석유 디젤 연료가 이제 LNG로 대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진 것 같네요. 네, 화면에 제가 정리한 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네. 이제 뇌가 가끔 정지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하향된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안 팔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거꾸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자 보시면 오늘 나온 리포트고요. 오펙에서 숫자로 보여드리면요. 네. 보통은 이제 뭐 200만 배럴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나왔던 똑같은 리포트가 이제 203만 배럴 하루에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네. 이게 수요가 빠질 것이다. 10만 배럴 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부진해서 뭐 최근에는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부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80달러 근처 간 적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요 관측에 대한 것까지 내리다 보니까 지금 그 국제 유가가 빠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네. 사실 다 아시겠지만 12월부터는 오펙에서 증산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펙 플러스, 정확히는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의 대장인데 네. 오펙의 대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공식적인 목표 가격이었던 배럴당 이 100달러, 뭐 두바이유 기준이겠죠. 배럴당 100달러의 목표 가격을 이제 계획을 취소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떨어지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할 계획을 12월부터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풍족한 원유 시장이 돼버리면서 가격이 지금 다운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석유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렸던 게 뭐였죠? 요즘 중동 이슈였죠. 그렇죠. 중동 이슈였는데 잠잠해요. 네, 심지어 뭐 너네 그 기름 만드는 시설에 타격할 거야라고 했는데 별거 뭐 생각보다 없었고 뭐 다행인 점이겠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우디에서 강력하게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멱살을 잡아가면서 유가 100달러까지 가야 돼 하면서 유가를 낮추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가 이제 오펙 플러스의 회원국들의 재정 수지 균형을 가지고 가려면 이게 유가가 어느 정도 100달러까지 최소 90달러까지는 가야 한다라는 건데 유가를 계속 중동 유가를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이 나오면서 이 마켓쉐어를 뺏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안 되겠다. 사우디에서 입장 선회를 하면서 유가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며칠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펙에서도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유가는 조금 더 안정세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유가가 전반적으로는 오펙 입장에서는 수요는 건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다가 빠지는 것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제 유가 1% 이상 빠지면서 얼마였습니까? 네, 지금 배럴당 74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오펙 리포트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진짜 훅 빠졌던 모습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73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73달러 지금 중초반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경기 부양책 나왔던 중국 얘기, 원유 시장 얘기 했으니까요. 네. 일단 오펙에서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약간 4분기에 기대를 좀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중국 얘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중국 네. 얘기 살펴볼까요? 네, 제가 중국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네. 중국 얘기 오늘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장표를 좀 만들어 보긴 했습니다만 뭐 워낙에 또 전문이시니까 네, 지난 아닙니다. 12일 날 토요일 날 재정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가 나온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금요일까지 중국 시장에 굉장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돈을 워낙 많이 풀었고 거기에서 재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죠. 발표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뭐 부동산 쪽 또 여기다 뭐 금융사 쪽 뭐 돈을 다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일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한다는 건 사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날짜를 박지 않았다 보니 이거를 정말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돈풀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그렇게 분석 글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지수는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 며칠 하루 이틀 조정을 받고 상해종합지수는 이미 조정받았다. 3,200선 위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재 쪽까지 같이 따라 움직이면 이제 대형주들, 금융주들, 부동산주 이미 움직였죠. 소형주 단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정말 시장이 리레이팅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레이팅이 왜 또 더 강하게 나오느냐?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용 반작용 효과라고 있잖아요. 네. 스프링을 세게 누르면 세게 튀어 올라가겠죠.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시장도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었던 시장이었단 말입니다. 경기 둔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정치적 리스크 있다, 또 미중 리스크 있다라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돈풀기로 인해서 풀어준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오히려 사실은 더 지수 측면에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렵네요. 지금 갑자기 네. 정신이 혼탁해졌어요. 혼탁해졌어요. 중국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이해한 바로는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을 좀 부양을 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숨은 부채가 있는데 이거를 좀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놀고 있는 워낙에 그냥 지어놓고 그냥 서 있는 아파트가 많은 걸로 네. 제가 이제 여행 너튜브 상당히 보는 거 좋아해서 보는데 네. 요새는 또 유행이 약간 중국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 보면은 너무 새 아파트인데 아무도 안 살아. 그냥 아. 지어놓고 있는 그냥 GDP에만 빈집.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채 너무 많이 서 있다. 네. 이런 게 있어서 이거를 지방채를 활용해서 부동산 이런 아파트들을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거라 그리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로이터 입장에서는 한 380조 원, 그러니까 2조 위안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블룸버그는 한 1조 위안 정도 좀 뭐랄까 좀 작게 좀 보고 있는 것 귀엽게.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기 부양의 강도가 매우 약하다라는 평가가 이제 상하이에 있는 이런 캐피탈사에서는 좀 나오고 있나 봅니다. 뭐 일정도 없고 금액도 근데- 없고 자금 사용처도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긴 한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요거 가지고 좀 기대감이 좀 부풀은 상태에서 이제 전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게 사실 중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짜도 없이 발표할 수 있는 건 그 정치적 이슈 음. 때문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거기 몰아주게요. 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이벤트로서 이걸 삼을 수 있고 어쩌면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강력한 뭐랄까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뭐 제가 여기저기 뭐 공부를 해보니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에는 굉장한 악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점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네요. 하기 때문에 중국을 바라보실 때는 약간 미국처럼 CPI, PPI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뭐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고 상회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치적인 여건 속에서 이 정책을 발동을 시키는지 그렇죠. 그 사실 굉장히 중국은 그게 좀 중요하겠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좀 만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좀 한번 걸러서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기념으로다가 현재 미국 3대 지수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보고 왔으면 네. 좋겠는데요. 네, 현재- 화면상에는 이제 닥스랑 FTSE 영국이죠, 깍그 네. 프랑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네, 저희가 화면을 좀 전환을 해서 네. 미국 증시를 좀 표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가 자. 0.1%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이 0.7%, 나스닥이 0.9%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확실히 이 크립토 쪽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비트코인이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6% 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쪽에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여기서 또 트럼프가 나오네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최근에 뭐 모자도 쓰고 만나고 뭐 했잖아요. 비트코인 그럼요.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조금 더 오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또 중국 경기 부양책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더 올라가는 거다. 그 이유도 그렇게 좀 있네요. 예. 비트코인의 상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수급에 뺏긴다고 해야 될까요? 주식장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크립토 업계에서는 뭔가 그 유동성을 함께 가져가는 측면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유동성이 풀리면 올라가는데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뉴욕 증시와는 디커플링이 되기도 네. 하고 위험 자산. 네, 그때 안전 자산이었다가 위험 자산이었다가 약간 그 성격이 왔다 갔다. 변화를 주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오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3.6% 오르면서 신고가를 좀 찍고 있는데요. 엄청난 상승세. 자, YTD를 보시면요. 네. 올해 1월 출발을요. 68달러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220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런 주식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주식을 샀어요. 사실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원래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네. 그냥 IT 솔루션 회사인데요. 원래는 계열이 약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델 컴퓨터 혹은 뭐 S&P 500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이렇게 같이 같이 볼 수 있겠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런 게 솔루션 기업으로 약간 포지셔닝을 했다가 네. 갑자기 비트코인을 말도 안 되게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25만 2,220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발행량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정해져 네, 있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1.2%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올해 초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때 가격이 4만 달러 초반이었거든요. 오. 지금 6만 달러 중반이니까 네. 딱 그 정도의 상승률 플러스 이제 MSTR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얹어져서 여러모로 굉장히 지금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MSTR 봤으니까요. 코인베이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코인 얘기가 나온 김에 코인베이스의 티커 코인이죠. 자, 코인베이스는 거래소기 때문에 이 MSTR이 뛰어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수탁자로서 이 거래소가 함께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네. 5.9%. 야, 이거 오늘 코인의 날인가요? 오늘 코인의 날인가 봅니다. 네,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18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너튜브에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슬슬 오를 때가 됐다.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많은 걸 배워갑니다. 네. 참고로 반감기가 제 기억에 4월 둘째 주에 있던 걸로 아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이 되기 때문에 채굴량을 이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 줄여요. 네. 이게 4월 초에 있었는데 오늘이 한 6개월째 되는 그런 날이죠. 보통은 6개월 정도의 채굴자들의 수익에 네. 조정이 있다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채굴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돼야 채굴을 계속하는데 그쵸. 왜냐면 반감기이기 때문에 채굴 수익이 절반이 되면 안 하잖아요. 하죠. 그게 이제 마진폭이 맞아 떨어지는 기간을 보통 6개월 잡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오늘이 10월 둘째 주네요. 네. 딱 그 기간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크립토에서 전반적으로 그걸 좀 맞춰서 보고 있지 않나. 네. 이게 뭔가 다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트럼프, MSTR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오늘은 이 비트코인 ETF의 유입량 그러니까 뭐 블랙락을 위시로 한 비트코인 ETF의 유입량도 엄청나게 오늘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ETF를 통한 비트코인의 매수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그런 하루로 보이고요. 네. 현재 미국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의 ETF 매수량은 또 내일 새벽에 또 나오게 되니까 그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올무지개님께서 제가 크립토를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왜냐면 좀 미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뭐 많이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ETF로 상장이 돼 있잖아요. 지금 드가자님께서 들고 계신 거 아니냐며요. 사실 조금 있는데 뭐 공개할 정도는 아니고 창피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네. 히트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로 정신 차리고 네. 가봐야죠. 엔비디아 3.4% 오르고 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1.5%, 애플이 오늘 좀 네. 그래도 좀 오르고 있네요. 애플이 사실 아이폰 16 공개하고 나서 에이 약간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뭐 AI 한다고는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만 한다고 하지. 이 공개도 업데이트 돼야 한다고 하지.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 기대감을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게 IT 쪽으로 전반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애플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애플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화면으로 한번 전환을 좀 해서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 화면을 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게 제가 넘기다 보면 막 화면 넘어가는 걸 다 보여드려 갖고 오늘의 제가 준비한 그 내용들이 다 공개가 주머니를 되나요? 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 갖고 좀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디 갔을까요? 없나요? 애플 넘어갔나요? 넘어갔나요? 자, 네. 어? 없어졌나? 네. 자, 여기 있군요. 에버코어에서 오늘 에버코어에서. 네. 비중 확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정신없게 들어서 죄송하고요.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애플에 대한 센티멘트가 사실은 발매하고 그 이후에 좋은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애플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애플 관련주가 좀 약세였겠죠. 애플이 이 제품 공개를 사실 한 3분기 요 시즌에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국내 애플 관련된 종목들, LG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종목들 공개 후 연말까지 평균적으로 10%가량 빠지면서 한 해를 마감합니다. 오, 네. 올해는 더 빠지겠네요. 그렇죠. 뭐 아무튼 우리 기업들은 좀 선전을 했으면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국장 종목은 사실 조금 경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낙에 저희가 뭐 네. 미국은 좀 약간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서 네. 뭐 조금 박한 평가가 나와도 웃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계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네. 일단 에버코어 ISI에서 오랜만에 애플 관련된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센티멘트가 최근에 나빴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매수 사이드의 기대치가 현재의 컨센서스보다 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합하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오히려 매수를 하려는 기대치가 더 낮다. 이 얘기인즉슨 바닥을 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버코어에서는 비중을 확대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AI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죠. 이 AI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 주기가 분명히 있는 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스크가 분명히 상쇄가 된다. 이렇게 에버코어에서는 측정을 하고 있고요. 네. 화웨이에서 이 애플 아이폰 이 16 시리즈 발표한 날 네. 똑같은 이 접고 접는 거, 3번 접는. 3번 접는 거, 이 2단 폴더, 뭐 아무튼 네. 폴드인데 폴드 화웨이 메이트 X인가요? 네. 굉장히 특이한 걸 내놨는데 이게 사실은 위협이긴 한데 칩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역시 이제 미국의 칩 관련된 공급 제한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것으로. 같고 특히 화웨이가 만들고 있는 이 최신 폰에 들어가는 기린 칩이 있는데 네. 이게 수율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위 트림, 아이폰의 하위 트림이라고 하면 뭐 SE 네. 뭐 이런 거겠죠. 일반 16 시리즈 혹은 전작의 15 시리즈 이런 것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애플에게는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에버코어에서 좀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경기부양책 얘기 또 나오네요. 네. 경기부양책 하면 아무리 해도 이 중국 분들 아이폰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휴대폰 이렇게 들어 보이면 동그란 거 3개 있는 핸드폰을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아이폰인데 네. 그래서 수요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약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에어팟 4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워치 울트라, 그다음에 신제품 워치, 그다음에 C 타입으로 만든 에어팟 맥스 제품이 나오면 그래도 아이폰 16에만 몰렸던 그런 수요가 네. 이런 웨어러블 기기에 몰리면서 견고하게 가속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웃퍼폼 관련된 포지션을 에버코어에서 내놨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보니까 얼마입니까? 현재 애플의 주가는 조금 전 저희가 봤을 때 $230 선. 230달러인데 에버코어에서는 오늘 250달러 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업사이드가 한 9%, 10%에서 9%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5%. 네. 에버코어의 리포트를 근래 한 3주 동안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허. 그래서 아마 시장이 유독 좀 더 반응하지 않나 싶고요. 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에서는 애플에 대해서는 좀 박한 평가를 내렸었고 특히 웰스파고에서는 테슬라와 아이폰의 애플에 대해서 좀 박했기 때문에 네. 이런 에버코어의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가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테슬라 좌절 중이었는데 갑자기 상승합니다.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라고 올무지개님이 올려주셨는데 그러네요. 지금 에버코어에서 목표가 인상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면 될 것 같대요. 네. 테슬라가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현재 0.5%대 강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TSLA 현재 0.5% 지금 반전돼서 네. 양전됐죠.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양전돼서 오늘자로는 올라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가는 218달러. 그래도 많이 네. 이게 퍼센티지는 작아 보여도 그래도 올라가는 느낌이 네. 딱 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네. 이제 2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닝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어닝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테슬라이면서 주가 향방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밤의 미주라 저 2부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